네, 안녕하세요. 매드라 MSSO 도윤희입니다. 오늘 6월 24일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웨비나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는 종류의 세션인데요. 여러 가지 실제 보고된 사례를 보고 코딩하는 방법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 대한 간단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약 1시간 반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됩니다. 세션은 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한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 종료 이틀 후에는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요. 저는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저희 MSSO의 모든 교육 자료에 들어있는 두 가지 슬라이드 보고 지나갈 텐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은 이제 되게 말이 긴 그런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매드라는 ICH에서 개발을 했고 지금도 ICH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MSSO 제가 속해 있는 이 회사는 매드라의 유지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ICH 매드라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속해 있고요. 또 올해부터 2028년까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세 가지 기관이 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대한 사항도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 또한 ICH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요. 오늘 보통 지금까지 진행했던 웨비나랑 다르게 오늘의 웨비나 같은 경우는 발표자로 슬라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Let's Code Together 함께 코딩하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슬라이드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지금 핸드아웃 창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코딩 문제에 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그 녹화본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가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좀 참여형 웨비나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을 더 곁들여야 됩니다. 고투 플랫폼에서 이제 퀘스천 패널을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코딩 예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주일 전에 오늘 웨비나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핸드아웃 창에 올라가 있는 이 PDF 파일, 그러니까 오늘 다루게 될 그 슬라이드 자료가 아니고 오늘 다루게 될 코딩 연습 문제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미리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특히나 이런 의견이 있으실 거고 이제 본인이 찾으신 그런 LLT에 대한 의견을 퀘스천 패널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읽고 뭔가 공유할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슬라이도 시스템을 이용한 퀴즈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접속하는 방법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용어 선택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딩 방법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보고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코딩 방법을 묻는 질문은 오늘 웨비나 하는 동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예제에 대한 질문만 받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이러한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를 위해서 혹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예시를 저한테 보내주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러 사용자가 이제 두루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 되고 이제 뭔가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고민이 되는지, 왜 이 코딩이 좀 까다로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진행되는 이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의 예시로 좀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활용하게 될 슬라이도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웹사이트를, 웹 브라우저를 여셔서 slido.com이라고 이제 URL로 가시고 코드를 LCT0624 이렇게 이제 적으시면 오늘의 슬라이도 퀴즈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드가 계속 왼쪽에 나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인 하시는 동안 첫 번째 질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이제 코딩 업무를 하시는지 코딩에 얼마나 익숙하신 그런 오늘 참여자분들이 오셨는지 이제 제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고요. 얼마나 자주 코딩을 업무를 하시는지 여기 질문에 대한 답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일주일에 3회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드문 그런 주기로 코딩을 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지금 응답해 주신 분이 한 20분 정도 있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하지 않으신다는 분들도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매일 하시는 분들도 25% 정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에 뭐 1회나 한 3회 정도 하신다고 대답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래도 한 60, 70% 정도 되는 분들이 코딩 업무에 실제 종사하신 분들인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이 되고요. 검토만 하시거나 실제로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코딩에 대해서 조금 배우고자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슬라이드 시스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창 닫지 마시고 그대로 열어둔 채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간 포문을 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제 코딩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지만 뭐 어려운 점을 꼽아보고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그 매드라 코드가 있으면 좋은데 그 보고되는 말들이 아주 다양하고 다양하게 이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딱 마음에 맞는 그런 매드라 코드를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접근 방식이 또 2가지 이상일 수 있다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고된 내용이 약간 종합적인 내용일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요. 또 PTC 문서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PTC에서도 여러 옵션을 또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기라는 뭔가 이제 기관에서 정확하게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서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려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용어를 좀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그런 메디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드라에서 코딩을 할 때는 매드라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용어가 없을 때 그래도 최선인 방법을 항상 찾아야 된다는 점이 또 어려운 점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바 없이 보고된 대로 코딩해야 한다라는 점을 또 머리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코딩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시각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착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착시 현상은 시각 자극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변 정보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도 지금 빨간 공이 똑같은 크기인데 주변에 있는 노란 공 때문에 왼쪽이 훨씬 작아 보이고 오른쪽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의 형상을 볼 때에도 주변의 정보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의 그런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위에 있는
주황색 막대가 아래쪽에 있는 주황색 막대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찻길처럼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멀리 있고 앞에 있고 이런 착시 영상을 가지게 돼서 아래쪽에 있는 그 주황색 막대가 훨씬 짧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코딩 또한 이런 착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딩하려는 정보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고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코딩의 바로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또 이제 의학적 판단, 메디컬 저지먼트 이런 것들을 좀 내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코딩을 하기 위해 맥락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의학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일관성을 위한 코딩 규칙을 따르는 것과 또 개별 사례를 조금 더 잘 고려한 의학적 판단 사이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의학적 판단에서 너무 나아가가지고 해석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추정을 해서 그런 코딩을 하지 않아야 되고 또 일관성이 있게 코딩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두 가지를 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릴 때에는 의학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전혀 새로운 개념이 보고가 되었을 때 메드라에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메드라에 추가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좀 드려놓고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혹시 메드라 브라우저는 다 준비를 하셨나요? 네, 브라우저를 아직 준비 못 하셨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URL은 이제 새로운 저희가 출시한 브라우저의 URL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브라우저도 아직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브라우저를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기존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새로운 브라우저를 좀 이용을 해서 데모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드라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관의 메드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미리 준비하시지 못하셨다면 오늘 웨비나 들으시는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메드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브라우저 약간 준비하시는 동안 네,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유인물을 이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웨비나는 따로 슬라이드 자료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는 오늘 다룰 예시에 대한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면서 웨비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필요하시면은 유튜브에서 녹화본 다시 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메드라 아이디랑 이제 비밀번호를 저 도와주시는 줄리아 가오 선생님께서 채창에다가 올렸고요.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딩 연습 문제는 총 8개인데요. 1에서 5번은 그 영어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Let's Code Together 웨비나에서 가지고 온 예제들이고요. 그리고 6에서 8번은 한국인 사용자분들이 저에게 코딩 관련 문의를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소개드릴 만한 사례를 예제로 만들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1에서 5번까지는 영문 코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6에서 8번은 한국어 코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딩 연습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국어로 한번 읽어보면은 요드에 알레르기가 있었다. 그리고 피부 반응이 있었지만 노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이 보고된 내용을 이제 보고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보고된 정보가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뭔가 이제 여기서 빠진 내용이 있는지 모호한 구석이 있어서 원 보고자에게 확인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처음에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딩을 한다면 2개 이상 LLT를 사용할지, 즉 분할 코딩이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스스로 하면서 이 코딩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열렸는데요. 일단 객관식으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보된 내용, 요오드에 알레르기가 있었고 스킨 리액션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는 아니다라고 보고된 이 내용을 어떻게 코딩을 하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A부터 F까지 옵션이 있는데요. 한번 선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오딘, 요즘은 이 아이오딘을 아이오딘이라고도 읽는다고는 하는데요. 아직은 이제 요오드라는 말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메드라에서는 이제 요오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여기가 이제 2가지가 가장 많은 정답으로 꼽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몇 분은 추가 정보를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 보고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이제 의견을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계속해서 이제 제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당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로 출시한 이제 웹-베이스 브라우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접속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를 이렇게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여시고 여기서 추가 언어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이 계층 구조 보는 칸과 그다음에 이제 검색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브라우저와 크게 이제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보고된 내용을 이제 코딩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iodin이라고 키워드를 써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된 코드 검색을 해보니까 LLT가 61개가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요. 좀 눈으로 보고 이제 뭔가 찾아보기 힘든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검색 필터를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검색 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설정을 누르시고 검색 필터로 가셔서 SOC 및 SMQ 필터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검색할 SOC를 제한하실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뜨는데요. 지금 아이오닉이라고 검색을 했고 여기서 이제 지금 찾고자 하는 LLT는 면역계 또는 피부 SOC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2개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면역계랑 피부를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을 했더니 딱 2가지 LLT만 나오게 됐는데요. 하나가 이제 요오드 알레르기고 2번째가 요오드 조영제 알레르기 이렇게 2개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서는 조영제를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요오드 소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냥 요오드에 알레르기가 있었고 근데 뭔가 피부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요오드 소독을 할 때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보고된 내용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에서 코딩을 할 때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용어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영제라고 선택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요오드 알레르기 이 LLT를 이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요오드 알레르기 관련해가지고 흥미로운 문헌 검색이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오드를 포함한 물질 관련 알레르기에 대한 좀 문헌 검토를 해보았더니 그 문서 제목에서 보듯이 Common Misperception이라고 해서 좀 잘못된 인식에 대한 그런 논문이 검색이 되었는데요. 많은 경우 요오드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아니었고 다른 물질에 대한 교차 반응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요오드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 정보를 확인해서 이게 조영제인지 아니면 국소 적용에 대한 반응인지를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정확한 코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뭔가 쿼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받은 뒤에 코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코딩 예제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학습 요점 내용인데요. 일단은 처음 용어를 딱 봤을 때 요오드 알레르기의 유형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 관련된 이런 보고가 있었을 때는 국소 피부 반응을 얘기하는 건지 전신 반응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서는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신 반응이 아니라는 말도 또 아니기 때문에 좀 모호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 상황과 경로 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제에서는 다른 정보가 전혀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 코딩을 진행하는 거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례를 받았을 때는 다른 필드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여 상황과 경로 등을 확인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의약품을 의미하는지 방사성 동위 원소인지 조영제인지 국소 소독제 또는 음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추가 정보를 확보하고 추가 정보가 없는 경우 알레르기의 특성과 영향을 받은 장기에 대한 파악할 수 있는 모호한 용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응의 특성, 원인 물질 및 국소 반응에 대한 세부 정보가 보고되는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회사 내 코딩 규칙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코딩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가능하다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는 게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단 선택할 수 있는 LLT는 요오드 알레르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스킨 리액션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코딩한다는 그런 사내 코딩 규칙이 있다면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스플릿 코딩해서 하나 더 얹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LLT는 이제 반드시 코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LL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내 코딩 규칙에 따라서 추가로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생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여서 조금 제가 쉬웠다고 생각한 걸로 이제 뽑기는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한번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공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이 예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코딩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딩 연습 문제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보고된 내용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보고 내용 보면은 이제 cause of death, 사망 원인 땡땡, 질환의 진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된 정보는 이제 사망 사례에 대한 정보인 것 같은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가리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디지즈, 이 질병에 대한 정보가 이미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이라는 내용이 같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 사망에 대한 정보도 코딩을 해야 되는 정보일까요? 일단 대답을 해드리면은 이제 PTC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는 사망 자체를 이상 사례로서 코딩할 필요는 없다. 사망 정보는
outcome이기 때문에 outcome 필드에 해당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PTC에서 말하고 있는 조언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된 내용이 사망 원인이 질병의 진행이었다라는 이 보고의 내용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고 제가 주관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찾으신 코드가 있으면은 그 코드를 이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을 작성을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 이제 익명으로 제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isease progression이라는 이제 LLT를 보내주신 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NOS가 붙은 이 코드를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NOS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NOS는 Not Otherwise Specified의 줄임말인데요. 달리 명시되지 않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NOS가 붙은 LLT들을 왕왕 보게 될 텐데요. 사실 코딩할 때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보고된 내용에서 뭔가 non-specific하다, specified 되지 않았다 이러한 명시가 있을 때는 NOS가 붙은 LLT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NOS가 붙은 LLT는 약간 레거시한 그런 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NOS가 붙은 용어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non-specific이라든지 unspecified라든지 이런 언급이 있을 때는 NOS가 붙은 용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고 있는 지금 LLT가 다 disease progression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답으로 이제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같은 최종 제안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PTC 문서에 섹션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9 섹션에서 보면은 기존 의학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제 코딩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의학적 상태가 더 악화되었거나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이상 사례로 취급할 수가 있고 이러한 상태를 변화를 나타내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이제 워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있고요. 또 재발성도 recurrent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되고 진행성은 이제 progressive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붙어 있는 질병에 대한 용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용어가 있으면 그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증 근육 무력증 악화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과 같은 정확한 LLT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항상 그러한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그 상태 변화에 대한 용어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선택하고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일관성 있고 문서화된 방법을 적절한 데이터 항목에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마다 조금 다른 방법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이제 스플릿 코딩 하셔가지고 기존 상태에 대한 용어를 선택을 하고 거기다가 추가 용어로서 상태 악화 또는 질환 진행 등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내용은 일관성 있고 문서화된 방법으로 적절한 데이터 항목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언급된 질병이나 질환 상태를 추측하면 안 되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식별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보고된 내용의 이제 문제점은 사실 이 디지즈가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약간 문제이기는 한데요. 네, 그러한 내용을 좀 고려를 하고 한번 브라우저에서 용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택 항목 지우기를 하고 다시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키워드 검색으로는 disease progress 이 정도 써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disease progression, 질환 진행 NOS 이런 LLT가 검색이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이제 특별한 그 질환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내용이 많은 그 질환들이 이제 프로그레션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보고된 내용과 가장 적합해 보이는, 가장 가까워 보이는 이 질환 진행의 계층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로 보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똑같은 질환 진행에 대한 PT에 들어가 있고요. 상위 레벨을 보면은 전신 징후 및 증상 NEC에 들어가 있고 전신 시스템 장애 NEC 그리고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SOC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 자체가 되게 모호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HLGT 중에 치명적 결과라는 HLGT가 전신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밑에 들어있는데요. 사망 관련된 그런 특별한 PT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기존 질환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내용에서 알고 있다면은 그 기존 질환에 관련한 PT 용어가 여기에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예제에서의 이제 가정은 다른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찾으신 이 disease progression 잠시만요. LLT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인 학습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특히 종양학이나 온콜로지 스터디 등 관련된 보고라면 많은 사망권을 좀 비교적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이때 기저질환 또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뭔가 작성하는 그런 요령이 회사에 지침화되어 있으면 훨씬 일관성 있게 코딩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내 코딩 규칙을 확인해서 여기서 질환이 적응증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임상시험 기간 또는 보고사 작성자에게 사망 원인 작성 지침을 잘 제공을 해가지고 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질환의 진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히 그 여기서 의미하는 질환이 무엇인지 원래 앓고 있었던 그 적응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레이아웃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기저질환이 만약에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질환에 대한 진행이 붙어 있는 용어를 찾는 것이 훨씬 적합한 코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드라에서 조합 용어를 잘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약간 보고 자체가 아쉬운 그런 예제 문항인데요. 말씀드렸지만 기저질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구하고 종양학 또는 만성질환 임상시험이었다면 이러한 용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회사 내 규칙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는 그런 코딩 보고라면은 LLT 질환 진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NOS 이제 선택하신 분들도 좀 있었는데 NOS가 붙은 LL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보고된 내용에서 뭔가 그 명시되지 않은 그런 정보가 있다라는 것이 같이 보고가 되었을 때 이러할 때만 NOS가 붙은 LL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여기서 이제 질환 진행을 선택을 하고요. 기저질환을 알고 있다면 그 기저질환에 대한 매드라 용어를 또 추가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이 제공된 경우에는 사망 자체를 코딩을 하지는 않게 됩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우측에 검색할 SOC 선택장은 어떻게 띄우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브라우저 띄웠을 때 그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딩 연습 문제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크림을 가슴 부위에 이제 바른 직후에 뭔가 타는 듯한 느낌을 바로 받았다라는 보고 내용입니다. 크림을 가슴에 바른 후에 뭔가 burning sensation이 있었다. immediately after, 완전 바로 뒤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는 지금 국소 어떤 크림젤을 바르고 나서 그 자결감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burning에 대한 이 묘사 내용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림을 바른 직후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신 반응이라기보다는 국소 반응일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부위 반응이라면 훨씬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immediately after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국소 반응이었다라는 정도는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적절한 LLT를 한번 찾아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번째 예제 같은 경우도 제가 주관식으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은 LLT들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application site burning 또는 application site reaction, chest burning, burning sensation, burning sensation skin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제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딱 하나의 정답으로 이제 귀결되기보다는 몇 가지 이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burning sensation skin, 자결감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코딩을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또, 어플리케이션, 그 적용 부위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코드를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의 이제 지금 옵션이 도착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찾은 이제 그 코딩 제안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로 이제 가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 선택한 SOC 선택하기는 약간 숨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 검색 필터를 여셔서 여기에 SOC 및 SMQ 필터 보기 여기를 이제 체크를 하시고 이제 다시 X표를 누르시고 나가면 이 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숨겨둔 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할 때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검색 기록은 일단 지우고요. 어디부터 이제 검색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투여 부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봐야 될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SOC 전신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라는 SOC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투여 부위 병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특히
주의를 해서 용어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투여 부위 반응에 관한 HLGT가 있고요. 그리고 투여 부위 반응 NEC, 그러니까 NEC 같은 경우는 not elsewhere classified라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다른 HLT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약간 집대성해 놓은 그런 그룹 용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리고 이제 지금 크림을 도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 부위 반응 여기에 대한 HLT를 대체로 집중을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이 투여 부위 반응 NEC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경구 투여나 뭐 천자 부위 그리고 투여 부위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나와 있는 용어들이 많고요. 각종 적용 부위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적용 부위 결절, 건조, 뭐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한 번 확인할 내용이 그러면 메드라에서 말하는 잠시만요. 메드라에서 말하는 적용 부위라는 것은 과연 어디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한번 볼 수 있는 정보가 개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여시고 문서 탭에서 개념 설명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개념 설명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 개념 설명은 메드라에서 뭔가 정의를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메드라에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몇 가지 엔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부위,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 대한 내용도 이 개념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개념 설명을 한번 읽어보면은 메드라의 목적을 위해 적용 부위는 크림, 로션 또는 패치 형태 국소 약물과 접촉하는 표면으로 간주된다. 카테터나 다른 수단에 의한 주사 또는 주입 등의 약물 전달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로션, 패치, 크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보고받은 내용이 이제 크림을 받은 후라고 했기 때문에 적용 부위, 이 애플리케이션 사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용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더 이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적용 부위 반응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서 용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다른 곳으로 넘어가네.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한번 너무 용어가 많아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burn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몇 개의 LLT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정확히 일치하는 용어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보고 내용에서 이제 burning sensation이 있었다. 타는 듯한 느낌이란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사이트 burn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화상으로 일단 번역이 되어 있죠. 이건 진짜 화상을 입은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스킨 인저리로 이제 계층 구조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잘못된 코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함 용어에 있는 적용 부위 자결감 여기로 이제 가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코딩이 되겠습니다. 적용 부위 자결감에 대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PT는 적용 부위 통증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적용 부위 반응,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이 전신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로 이어지는 이 계층 구조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적용 부위에 대한 그 뭔가 국소 부위, 딱 그 주사 맞은 부위 또는 크림 바른 부위에서의 그런 반응에 대한 용어가 보고가 되었으면은 반드시 이 계층 구조에서 용어를 찾으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개념 설명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뭐 적용 부위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코딩을 하실 때는 개념 설명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용어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의 계층 구조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투여 부위 국소 반응에 대한 이상 사례를 코딩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찾으셔야 되고요. 다른 그 신체 구조에 관한 그 SOC에서 찾으시면은 이제 잘못된 코딩이 된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딩 연습 문제의 학습 요점은 적합한 용어의 이제 계층 구조를 확인해서 보고된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수요 부위 반응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코딩을 할 때 찾은 용어의 계층 구조의 보고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그 위치에 적합한 HLT를 찾고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한 보고 내용에 대한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코딩하기 위해 코딩 규칙을 만들어서 문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코딩 제안은 LLD Application Site Burning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코딩 연습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그렇게 길지 않은 그 코딩 연습 문제를 가지고 오려고 좀 많이 뒤져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된 내용 자체를 읽어봤을 때는 쉬운 내용인데 이제 약간 코드를 찾으려고 하면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정보도 읽기는 좀 편한데요. 이제 왼쪽 팔이랑 왼쪽 다리가 약함, weak left arm and left leg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된 내용을 코딩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보고된 내용이 이제 팔과 이제 다리가 약해졌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측면성에 대한 정보가 같이 보고가 됐습니다. 왼쪽에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었고요. 이럴 때 이제 분할 코딩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측면성에 대한 내용은 코딩에 반영할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yes or no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보고 내용에서 측면성, 그러니까 좌측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코딩에 반영할 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라를 좀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떠한 그 신체적인 그런 부상이나 그런 증상에 대해서 용어를 찾으실 때 왼쪽 팔인지 오른쪽 팔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모든 코드가 생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뭐 라이트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 보고된 내용이 에서 측면성이 의미하는 바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파악할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측면성은 유의미한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는 이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대한 정보가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왼쪽 팔이랑 왼쪽 다리만 이런 약한 증상이 있다면은 뭔가 이제
딱 떠올릴 수 있는 그 질환은 뭐 여기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뇌졸중 이런 것이 왔을 때 이제 한쪽 이제 몸이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경계학적으로 이렇게 왼쪽에만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된 내용은 충분히 이제 코딩에 반영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맞는 정답으로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왼쪽 팔에 뭔가 부상을 입었다, 뭐 왼쪽 팔에 골절이 있었다 이런 정보는 사실 임상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왼쪽 팔이랑 왼쪽 다리가 같이 이렇게 쇠약이 왔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코드를 찾아서 코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올바른 코딩 LLT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가지 옵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미 이 편측성이 중요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이 편측성이 뭔가 들어가는 LLT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약간 힌트로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지가 쇠약해졌다라는 LLT를 찾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이것이 이제 한쪽에만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는 LLT를 찾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사지의 편측성 쇠약 에 관한 LLT를 정답으로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로 weak라고 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너무 검색이 많아질 것 같기는 한데 네, 너무 검색 결과가 많아서 이제 muscle weak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긴 한데 근육 쇠약이라는 이제 PT의 혹시 주위 용어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쇠약 밑에 있는 여러 가지 LLT 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비대칭성 사지 근육 쇠약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asymmetric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약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머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또 이제 비대칭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비대칭성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양쪽에 모두 다 있는데 한쪽이 좀 더 심한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보아지고요. 하지만 보고된 내용에서는 그냥 왼쪽에만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을 의미하는 그런 LLT는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LLT 사지세약에 관한 LLT도 있고요. LLT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확히 이제 좀 찾을 수는 없는데 좀 키워드를 이번에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weak, left 한번 써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근육 쇠약에 관한 LLT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는 LLT는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PT가 좀 다르네요. 이제 반신 불안전 마비에 관한 PT에 연결되어 있는 LLT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이동을 해서 주의하는 용어들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측 근육 쇠약에 관한 LLT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LLT들을 이제 좀 자세히 보다 보면은 사지의 편측성 쇠약,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한데 팔과 다리에 이제 그런 세약이 있었는데 한쪽에만 있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LLT입니다. 그리고 반신 불안전 마비 괄호하고 레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 LLT도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고된 내용에 어쨌든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사지의 편측성 쇠약 이것이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머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 레프트 암이랑 레그라고 했기 때문에 머슬 위크니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지의 쇠약을 찾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용어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포인트를 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PT 수준에서 확인을 해보면 메드라에서 레프트 또는 라이트로 검색을 하였을 때 확인되는 용어는 이제 쭉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눈으로 딱 봐도 심장에 관련된 상태 또는 질환 관련 용어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외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메드라에서 측면성이 기록되기 힘든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우심방, 좌심방 이런 것들이 되게 각각이 이제 중요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성이 좀 반영이 PT 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우측, 왼측 이런 것들을 이제 메드라 자체적으로 기록하기는 조금 어렵게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검색어는 영어로 이제 unilateral, 조금 전에 봤던 편측성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실명이나 청력 관련된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PT 수준에서 이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특히 고려를 할 때는 이 unilateral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검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소개드릴 의학적 용어는 해미라고 하는 이 어미인데요. 반신 또는 편측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둘 만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수준에서 이 해미를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대부분 신경계 질환 용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저하나 감각 이상, 마비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쪽 신체에서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경계 관련 증상에 편측성 정보가 있으면은 해미라는 영문 어미를 사용을 해서 또 검색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메드라에 이제 코딩을 잘 하게 되면서 점점 이러한 의학적 용어에 익숙해져 가실 텐데요. 그래서 메드라의 어느 수준까지 이제 PT에서 이제 다루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LLT에서 다루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은 용어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내용에 대한 학습 요점은 측면성에 대한 기록이 중요한 특정 질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보고된 내용이 뭔가 뇌졸중 관련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측면성이 의학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었고 또 이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정보를 코딩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한 이제 GTB 마련을 하고 교육을 제공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성 관련된 용어를 검색을 할 때 unilateral 또는 영어로 이제 해미라고 하는 이 어미를 사용을 하고 동의어를 기억을 해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은 해당 용어를 좀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종 코딩 제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고르셨던 사지의 편측성 쇠약 LLT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해당 LLT는 PT 반신 불안전 마비로 연결이 되는 용어였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습 문제가 4개 남았는데 다음 연습 문제는 가슴벽 또는 체스트벌, 그러니까 가슴벽 또는 흉벽의 오른쪽에 스웰링, 그러니까 부기 또는 종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이제 스웰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스웰링이 다른 의학적 동의어로 대체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right side라는 정보가 같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측면성이 코딩에 반영될 정보인지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의 확인이 필요할지, 가장 적절한 LLT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또 객관식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선택지가 많습니다. A부터 G까지 7개 LLT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요. 흉벽 오른쪽에 종창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된 내용을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측면성에 대해서 이제 이전에 봤던 예시랑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right side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메드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가슴 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이라는 정보는 좀 기록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정보는 어쨌든 체스트 월에 이제 스월링이 있었다. 종창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럴 때 코딩 매드라에서 검색을 할 때 이제 딜레마가 오잖아요. 왜 체스트 월 메스트는 있는데 왜 스웰링은 없는지, 시스트는 있는데 왜 스웰링은 없는지, 이 스웰링을 시스트 또는 메스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고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코딩을 경험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튜머, 뭐 시스트, 메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웰링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코딩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국소 종창, 로컬 스웰링이라는 LLT를 찾으셨는데요. 과연 저도 같은 LLT를 찾았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고 온 슬라이드는 이제 의학 사전을 이제 제가 좀 참고를 해봤습니다. 의학 사전에 보면은 이제 저희 메드라에서는 볼란드 메디컬 딕셔너리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스웰링이라고 하면은 일단 한국어로 종창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것이 아닌 신체 부위의 일시적인 비정상적인 커짐 또는 부피 증가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이데마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종으로 되어 있는 이데마를 또 검색을 해보면 부종 같은 경우는 세포 조직 공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체액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스웰링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체 어떤 부위가 일시적으로 커진 이런 상황인데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부종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이제 부종은 정확하게 체액이 거기에 차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증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종은 종창의 원인 중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인 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코딩하기 위해서 일단 체스트 월이라고 이제 써서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 코딩 보기에서도 나왔듯이 체스트 월 관련된 LLT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뭐 이제 농양도 있고 그런데 낭종이나 뭐 부종, 혈종, 종괴 이런 것들은 있는데 딱 보고된 그 스웰링에 대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에 이제 지금 코딩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나타난 상태랑 부위랑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LLT를 찾고자 이제 하는 부분인데 메드라에서 이걸 좀 충족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데마로 이제 코딩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거는 조금 더 오히려 그 구체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택하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흉버 부종 또 근데 이제 그 연결되는 PT를 이제 한번 보시면 부종 같은 경우는 국소 부종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체스트월 메스트 종괴 같은 경우는 흉벽 종괴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는 이렇게 이제 PT 단계에서도 신체적인 구조를 이제 특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또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튜머 같은 경우는 계층 구조를 보시면 신생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전혀 아닌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체스트 월로 검색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스웰링으로 바꿔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창에 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스웰링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158개 LLT가 검색이 되기는 했지만 종창으로 되어 있는 용어의 이제 위치를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나 모르니까 스웰링 체스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래서 이렇게 흉부 종창, 종괴 또는 혹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다 함께 다루고 있고 논커런트한 용어이기 때문에 코딩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제 메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딜레마는 스웰링 체스트 월이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스웰링으로 검색을 해서 국소 종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비해 놓은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PTC에 관련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부위와 사례 특이성에 대한 두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어디가 더 우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PTC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부위만 특정되고 상세 불명의 상태를 반영하는 용어보다는 사례를 나타내는 용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즉 사례 정보가 일반적으로 우선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용어를 안면 발진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좋지만 이러한 용어가 없을 때는 신체 부위보다는 사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코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었던 용어 중에 가장 문제였던 것이 흉벽에 종창이 있었다라는 메드라 LLT가 없기 때문에 종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국소 반응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LLT를 찾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약간 첨언되어 있는 이 내용은 보면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 예시와 같이 신체 부위가 우선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체 부위가 우선되는 경우에는 이런 국소 반응일 경우 주사 부위에만 뭔가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보고된 이런 예시에서는 신체 부위가 조금 더 우선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신체 부위보다는 사례에 좀 더 집중해서 코딩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PTC 문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학적 상태와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 모두를 기억하는 것이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코딩 내용을 이제 맞이하실 때는 종창, 부종, 종괴, 낭종 및 결절에 관한 회산의 표준 규칙을 고려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회산에 이러한 규칙이 있다면 종창의 유사 동의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코딩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코딩 규칙이 없고 보수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PTC 문서에 따라서 상태 또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상태의 메드라에서 여기서 이제 코딩할 수 있는 LLT는 LLT 국소 종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제 이전 예제에 대해서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준비한 내용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을 쭉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 그 예제로 돌아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6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한국어 코딩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주셔서 이런 것 좀 코딩하기가 까다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제 조언을 구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그 이메일 같이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 보시면 이제 감기 몸살 이렇게 이제 보고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어 특이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몸살이라고 매드라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검색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몸살이라는 표현이 특히 한국어 특이적인 구어적인 또 표현이기 때문에 영문이 원본인 매드라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반영된 용어를 좀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이제 검색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코딩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코딩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선택지를 가지고 와보긴 했는데요. 감기 몸살이 이제 보고가 되었을 때 코딩할 수 있는 몇 가지 LLT를 이제 한국어로만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분할 코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2개 이상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네, 감기를 일단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보고된 내용에 그대로 있는 워딩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신 근육 통증을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사실 정답은 없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요. 그래서 일단 저도 일단은 감기는 그대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몸살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일단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몸살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일단 몸살이라는 것이 이제 수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몸살은 몸이 피로해서 전체가 아프고 기운이 없으며 오한이 나는 병. 되게 종합적인 그런 증상을 하나의 단어로 이제 마련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단 또 몸살 감기라는 단어가 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들어있는 것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몸살 감기 같은 경우는 몸이 몹시 피로해서 생기는 감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몸살은 감기의 증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했고요.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그 느낌은 이제 몸이 전체가 아프고 뭔가 기운이 없고 이런 상황을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몸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참고했던 것은 후아트 092와 매드라 매핑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매드라 도입 전까지 국내 보고관에 후아트 한국어 버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몸살이라는 번역 코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ARN 0073 102 코드에 이제 몸살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같이 들어 있었고요. 후아트에는 이것이 이제 매드라로 마핑이 됐을 때에는 전신 통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Generalized Aching이라고 하는 LLT로 이렇게 매핑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매드라 이전에 몸살이라는 관한 보고가 있었다면은 요것이 이제 몸살로 코딩이 되었을 때 나중에 매드라로 변환이 됐을 때 전부 다 이제 전신 통증으로 변환이 됐겠죠. 그래서 일관성 면에서 요거를 좀 고려를 해서 전신 통증으로 이제 계속해서 코딩을 하는 것도 일관성 면에서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검색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도 바로 이제 뜨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한국어가 중복 번역된 것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도 그냥 감기로 되어 있고요. 커먼 콜드도 이제 감기로 되어 있는데 결국 같은 PT인 비인두염으로 이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어로 코딩을 할 때는 요거를 선택하나 밑에 거를 선택하나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같은 PT로 나중에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몸살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메드라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신 피로 또는 이제 전신 통증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신 피로 같은 경우는 이제 PT가 이제 피로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전신 통증으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아까 호아트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아까 호아트에는 generalized aching이었는데 네, 용어가 나오는데 다 같은 PT로 연결이 되는 용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통증, PT 통증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신 통증으로 갈지, 전신 피로로 갈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몸이 전체적으로 아프다는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신 통증으로 가셔야 되고, 피로와 더 관련이 있다면 전신 피로로 가는 것도 틀린 코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몸살에 대한 코딩이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일관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고, 이런 특이적인 표현이 자주 코딩되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기관 내 규칙을 마련을 하는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복 번역에 대해서 아까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문 메드라의 경우에는 각 코드마다 중복된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코딩할 때 이러한 것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한국어를 포함한 번역본의 경우에는 영문은 다르고 한국어는 동일한 LLT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 예시인데요. PT는 이제 비출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피에 관한 LLT들이 이 비출혈 PT에 속해 있는데 블리딩 노즈나 노즈 블리드나 노즈 블리즈 S 붙은 거 그리고 띄어쓰기 없는 노즈 블리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코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PT 하위 내에 있는 LLT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어로 코딩하실 때는 이 4개의, 5개네요. 5개의 코피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MSSO에서는 이제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관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PT로 활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메드라를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습 문제의 이제 요점은 메드라는 영문이 원본인 용어집이라는 것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한국어 특이적인 표현의 경우에는 영문을 참고해서 의학적으로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자주 보고되는 내용이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기관 내 코딩 규칙을 정해두고 일관성 있게 코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드라 한국어 용어의 중복 번역을 좀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코딩 제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감기는 코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감기를 코딩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몸살에 관한 내용을 이제 생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감기의 그 증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분할 코딩을 해서 몸살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만들어 두시겠다 한다면 전신 통증을 생각을 하거나 전신 피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 수가 있는데 후아트로 코딩됐던 과거의 데이터를 생각을 하면은 전신 통증이 조금 더 이제 일관성의 면에서는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전신 피로도 한국어 국어 사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맞는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정답이 없는 그런 문제이긴 했는데요. 어떤 것을 이제 선택을 하더라도 이제 맞는 코딩이기 때문에 잘 규칙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다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면요. 중복되는 한국어 LLT 예에서 코피와 비출혈은 각각 코딩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코피랑 비출혈이 같이 보고됐다라는 것이 의미이시라면, 이게 어차피 같은 PT로 연결될 경우에는 두 개의 LLT를 따로 코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출혈과 코피가 같이 보고가 됐다면 비출혈만 코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선택한 LLT들이 하나의 PT로 기결되는 이런 상황일 때는 대표성을 띠는 하나의 LLT만 선택해도 된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코딩 연습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길기는 한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약사가 복약 지도 시 하루 복용량을 1일 2회로 잘못 안내하였고 1일 2회 복용을 하던 환자가 이후 설명서를 확인해서 1일 1회 복용한 약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이 지금 투약 오류의 상황에 대한 보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때 어떠한 적절한 LLT를 찾아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코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포인트는 이 원인에 대한 정보가 같이 이제 보고가 된 건데요. 그래서 지금 1일 1회 복용해야 되는 것을 2회로 잘못 복용을 하고 있었고, 이 잘못 복용하게 됐던 이유는 약사가 복약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 예시를 넣다가 좀 빠뜨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넘어가서 검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옵션을 다 넣지 않고 제가 저장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코드를 찾아가 볼 텐데요. 이제 투약 오류에 대한 코딩을 할 때 좀 많이 까다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해서 코딩을 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1회 복용해야 되는 약을 2회 복용하게 된 투약 오류에 대한 용어를 찾아가야 됩니다. 투약 오류에 관한 용어를 찾을 때는 이렇게 검색어로 검색하기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하향식 방법을 사용을 하도록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손상 중독 및 시중 합병증에 관한 SOC를 열어보시면 투약 오류에 관한 HLGT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 오류에 대한 내용을 코딩을 하실 때는 이 HLGT에서 출발을 하시고요.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맞는 그 계층 구조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서 코딩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HLT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품 선택 오류인지, 보관 오류인지, 모니터링 오류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투여 횟수가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투여 오류 및 문제에 관한 HLT로 가면 되겠습니다. 또 다양한 PT가 나오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부적절한 부위도 있고요. 투여 용량, 부정확한 용량으로 투여가 PT가 있고요. 또 부정확한 용법으로 투여
이렇게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이제 도우즈랑 도시지가 뭔가 다른 의미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차이점을 보고자 하실 때는 가장 좋은 레퍼런스가 바로 매드락 개념 설명입니다. 개념 설명으로 가셔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에 관한 도우즈는 이제 정해진 양의 약물, 즉 한 번 투여하기 위한 양을 의미한다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도우시지, 한국어로는 용법이라고 번역된 것은 용량의 크기, 빈도, 횟수에 대한 결정 및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종합적인 내용이 도시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도즈는 딱 한 번 투약량만 의미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내용은 이제 용법이 잘못된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합한 용법으로 투여, 요거를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 혹시나도 조금 더 정확한 LLT는 없을지 한번 여기서 더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부적절한 제품 투여 일정 여기를 이제 한번 열어서 PT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내용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실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요거들이 LLT가 많이 있거든요. 보면 1개월 1회 용량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하루 1회 용량을 조금 더 자주 복용 요거를 이제 선택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죠. 조금 전에 찾았던 용법을 잘못했다는 그 LLT보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PT를 열어서 구체적인 LLT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이제 그 투약 오류가 일어난 상황에 관한 LLT를 저희가 찾은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투약 오류의 원인으로 약사의 복약 지도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또 코딩을 해야 됩니다. 원인에 대한 내용도 같이 코딩하라고 이제 PTC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약 지도가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다시 HLT로 올라가서 이제 쭉 이제 보시면은 제품에 관한 제품 기록 오류 및 의사소통 문제, 근데 커뮤니케이션 이슈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T 제품 의사소통 문제 LLT 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제품 사용에 관한 의료인 지침 부족에 관한 LLT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약사가 복약 지도를 잘못한 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약 지도는 이제 의사소통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HLT가 어떻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지 여기에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이러한 코드를 좀 찾기 쉽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PTC에서 가이드하고 있는 바로는 투약 오류에 관한 가이드는 세 번째 PTC 문서인 동반 문서 컴패니언 도큐먼트에서 특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컴패니언 도큐먼트는 영어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섹션을 들고 왔는데 중요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보고된 내용을 코딩을 할 때 결과적 오류뿐만이 아니고 기여 요인, contributing factor도 같이 보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 요인이란 투약 오류의 발생 또는 전개에 영향을 미쳤거나 투약 오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 행동 또는 영향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 요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용어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요점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최종 코딩 제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요. 1일 1회 용량을 더 자주 복용, once daily dose take more frequently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결과적인 오류에 대한 코딩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약 지도를 잘못했다라는 내용은 LLT 제품 사용에 대한 의료인 지침 부족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되고 있긴 한데 딱 한 개 연습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어로 보고된 이런 메디컬한 내용들을 클리니컬 리포트를 많이 보면은 한국어랑 영어를 이렇게 잘 섞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내용이 이제 맘모톰 생검이라고 이제 보고가 됐고요. 보고된 내용이 를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임상 검사인지 또는 치료적 시술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생검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영어로는 이제 바이옵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상 검사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메드라 범위를 고려했을 때 이걸 어떻게 검색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문제인데요. 주관식으로 혹시 어떤 좋은 LLT를 찾아보셨을지 찾은 게 있으시면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포인트는 이제 맘모톰이라는 게 브랜드명이에요. 그 유방 생검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그 브랜드명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메드라에서는 이런 브랜드명 또는 기기명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제품명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검사가 어떤 검사인지 그 기술적인 내용을 사용을 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이렇게 영어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요. 네. 정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글링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맘모톰 바이옵시라고 해서 구글링을 해봤더니 좀 이렇게 잘 AI로 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위에 이제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맘모톰 바이옵시는 이제 맘모톰은 특정 기기 브랜드 또는 회사명으로 유방생검, 보통 조직검사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일컫는 병약적 검사 방법 중 하나이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다. 그러니까 이제 진공 흡입 기술을 뭔가 사용하는 그런 검사 방법 중에 하나를 일컫는 그런 단어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검색 쪽은 약간 뛰어넘고요. 바로 이제 설명을 그냥 드리면요. 그래도 이왕 하는데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어들을 생검이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생검이라고 했더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임상 검사로 선택을 좀 좁혀서 검색을 하면은 근데 어차피 다 임상 검사에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맘모톰이 이제 유방 생검에 쓰이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유방을 추가를 해서 한번 검색을 하면요. 유방 생검에 관한 LLT가 여러 개 이제 어휘 번역으로 해서 검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그냥 검사명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이 검사명 자체로서 그 검사명 필드에 또는 이제 그 메디컬 히스토리 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생각이 드는데요. LLT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주셨던 진공 보조 유방 생검이라는 LLT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PT가 유방 생검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제 특정 용어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할 때 또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웹CR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웹CR이라는 시스템은 새로운 용어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 추가를 직접 하실 때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누군가 이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이런 히스토리를 또 다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코딩의 실마리를 얻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웹CR 로그인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Search CR 히스토리를 사용을 해서 맘모톰 바이옵시를 검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추가 요청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1 버전에서 누군가 추가를 요청을 했는데 맘모톰 바이옵시라고 정확하게 써서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
approved not as requested. 그러니까 이제 승인은 되었지만 사용자가 요청한 대로가 아닌 다른 용어로 추가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요청을 했지만 결국 이제 추가된 용어가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라는 거죠. 그래서 메드라는 특정 브랜드나 디바이스 네임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술명인 LLT 진공 보조 유방 생검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참고를 해서 이러한 맘모톰이라는 보고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코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최종적인 코딩 제안은 네, 두 분이 제출을 해주셨죠. 진공 보조 유방 생검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8개 준비했던 코딩 연습 문제를 좀 다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Let's Code Together 웨비나를 이제 제가 자주 하기는 좀 힘들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영문으로는 좀 더 자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영문 웨비나도 많이 참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et's Code Together 웨비나의 특성상 PDF 슬라이드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많은 경우에 이 코딩의 정답이라는 것이 사실 없는데 슬라이드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약간 정답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로서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화본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찾아볼 수 있는 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웨비나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한 그런 코딩 예제를 다루고 있으시면은 그 해당 유튜브를 찾아가서 또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텀 인덱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해서 이제 코딩 교육을 좀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메드라에서 이제 새로이 런칭한 서비스가 이제 메드라 러닝 매니지먼트 LMS라고 해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는 e-러닝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는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셔야만 서티피켓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LMS에는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트래킹 하기 때문에 일정 트랙을 다 완료를 하시면 또 서티피켓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티피켓 또는 논 서티피켓 트랙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메드라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개인 계정을 생성하신 후에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메드라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한 그런 코딩 교육을 다 받으셨다면 LMS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sease progression 관련된 예제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disease progression이 종양일 경우 종양 상태의 악화를 코딩하고자 하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종양이라고 이제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보통 종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드라에서는 캔서랑 튜머를 거의 동의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이제 왼쪽 팔이랑 오른쪽 왼쪽 팔이랑 이제 다리에 이제 그 쇠약이 있었다라는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 내용은 이제 좌측 또는 우측 쇠약으로의 코딩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weakness left or right side라고 이제 되어 있는 LLT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 해당 LLT가 만약에 제가 찾았던 내용이랑 동일한 PT로 간다면 그것도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잘못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보고된 내용에서 되게 명확하게 레프트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선택 항목 지우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같은 PT로 가는 LLT가 맞기는 하네요. 그래서 좌측 근육,
요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weakness left or right side.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PT로 가는 LLT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선택했던 LLT는 여기랑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LLT가 되는데요. 말이 약간씩 이제 다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계신 건데, 지금 구조에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게 사지의 편측성 쇠약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요거보다는 또는 요거보다는 저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보고된 내용에서 이제 arm이라고 렉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지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LT를 선택을 한 거고요. 같은 PT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PT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네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미를 이제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는 여기 이제 햄버거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범례를 클릭하시면 좀 정확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축성 1차 용어인지 그리고 다축성 2차 용어인지 단축성 1차 용어인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컬러 코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한 가지 더 다룰 게 있는데요. 바이옵시는 질환, 증상, 질병명이 아닌데 보고 대상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시에 이제 맘모톰 바이옵시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검사명 자체는 보고 사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검사명을 그냥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검사명을 코딩하는 섹션이 E2B-R3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서 임상검사 SOC 안에 들어있는 검사명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검사명들도 매드라의 범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하는 섹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이상적인 경우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검사명이 메디컬 히스토리로 좀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매드라에서 만들어진 거는 이 검사명 섹션에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1시간 43분 정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요. 제가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추후에 오늘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는 가지고 계셨던 그 코딩에 대해서 되게 딜레마가 있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다음 함께 코딩하기 웨비나에 또 다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코딩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코딩하기에 좀 까다롭고 PTC를 이제 참고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약간 리프레이징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가이드를 해드리기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ulia.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오늘 긴 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